안녕하세요, 요목입니다. 오늘은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적어놨지만요, 인생을 바꾸는 것은 다이어리가 아니라 기록하는 습관이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나만의 기록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그 내막이라는 게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기록이라는 거는 한 가지로 유형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도 기록이고요, 사진도 기록입니다. 당연히 글도 기록이죠. 그리고 할 일, 단어로만 되어 있는 할 일 혹은 일정, 이런 거 전부 다 기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잘 컨트롤 할 수 있어야 지금처럼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금이나마 사람은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게 아닌가. 너무 삶이 복잡하죠? 시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전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과거에 그 처절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 보면은 내가 이 기록하는 삶을 택한 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꿨다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기록하는 습관이라는 게 사람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하는 기록이라는 게 사실은 좀 뻔해요. 제 생각에는 뭐 거의 전부 다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 목표랑 회사 목표, 일할 때 쓰는 목표인 거죠. 그래서 개인의 삶과 일하는 삶이 이게 서로 구분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인데, 사실 저는 오랫동안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하나로 짬뽕이 된 상태로 한동안 흘러갔어요. 삶이 일이고 일이 삶인 상황은 젊었을 때나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시간이 들고 나이를 먹을수록 저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개인과 회사가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어 있어야 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람마다 조금 다르고, 목표한 바가 있다라고 하면 사업에 대한 목표가 있는 분들, 야심이 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개인의 삶이 점점 작아지고 회사 자체가 개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중이라서 뭐 어느 정도는 뭐 개인의 차가 아주 확실하게 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적을 수 있는 게 일정, 이런 거, 약속 같은 건 당연히 요즘에는 적어야 되죠. 투두리스트, 오늘 할 일들 목록 정리하는 거 사회인으로서의 필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루틴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루틴은 반복적인 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 40분에 저희 아이를 학원으로 데려다주고 밤 10시에 데리고 오는 요 루틴이 있습니다. 이때는 알람을 해놓죠. 그냥 알람 따다다당 울리면 작업들 모두 중지하고 이제 데리고 나가고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루틴한 일들은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놔야겠죠. 개인적인 일이나 회사에서도 이 단발성 업무들이 굉장히 많죠. 거의 뭐 쉴 새 없이 쏟아지죠. 누구누구씨 이거 좀 해주실래요? 뭐 이거 좀 잠깐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가지고 뭐 PC 수리해드리고 뭐 택배 싸는 것까지 도와드리고, 그런 식이죠. 그런 단발성 업무들이 생겨버리면요, 내일이 밀리잖아요. 처음엔 도와주다가도 나중에 싫어해. 일정상으로는 루틴도 있고 단발성 업무들도 있고, 그 외에도 굳이 적을 필요 없는 그런 단발성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요 생각 정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업무 정리할 때,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야 될 때, 그리고 이제 기획 같은 일을 해야 될 때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려면은 정리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런 거는 뭐 다이어리 같은 걸로는 부족해요. 커다란 무언가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뭐 옵시디언 같이 뭐 파일과 파일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툴을 쓰기도 하고, 트렐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 일정 적어놓고 이거 일정 끝났네? 그럼 이쪽으로 옮겨. 그리고 여기서 진행을 하다가 이거 일정 끝났네? 그럼 이렇게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작성법들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 생각 정리할 때 거의 대부분은 노트를 씁니다. 그냥 커다란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전지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다 써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 전지로 되어 있어요. 전체를 조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되게 선호하는 편이고, 어떤 사람은 글줄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는 걸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유형이 다르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업무가 있죠. 이 업무는 단기 업무, 중장기 업무, 루틴 업무, 이런 게 있습니다. 루틴이라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복적인 거죠. 단기는 짧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해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안에 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전부 다 일일이 하나씩 다 적어놓고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기 프로젝트가 한 8개, 10개씩 막 들어있는 굉장히 복잡한 류의 구성을 가지고 있죠. 뭐 3개월, 6개월짜리 프로젝트들, 그런 것들은 안에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뭔가 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일을 어디까지 했지? 그런 거 중간에 일하다
하다가 까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기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여기까지는 이제 일에 대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거 말고 뭐 더 있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밑에로는 이제 개인 영역이에요. 개인 생활에서 뭐 이렇게 운동, 취미, 약속, 여행, 수집 이런 거 기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맛집, 영화, 독서, 여행 이런 거 저는 일종의 이게 수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갔는지 이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다. 저 같은 경우는 맛집은 지도 같은 거에 표시를 해놓거든요. 지도 펼치면 이제 거기에서 제가 괜찮았던 맛집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뭐 영화 같은 거 요즘에 기록 많이 하니까 영화 기록을 따로 하는 거, 독서 기록하는 거, 여행 기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앱으로도 있고요. 노트로도 많더라고요. 콜라주처럼 막 노트에 찢어 붙이고 거기다 글자 써놓고 예쁘게 다이어리를 꾸미는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유행인데 요즘은 아니다. 2000년 초반에도 이미 그때부터 유행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 생활에 관련된 것들은 뭐 거의 다 그냥 SNS에 올려버리는 편이라서 뭐 SNS도 기록이면 기록이죠. 예. 이런 개인 생활들은 뭐 이렇게 SNS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고 일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일기를 복기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사를 기록을 하는 게 아니고 기록을 해가지고 나아지는 방향으로도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기라고 하면은 누가 안 보니까 뭐 감정을 다 쏟아낼 수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감정을 해소하고 불쾌한 감정을 덜 느낄 수 있게 하려면 태도나 생활이 좀 바뀌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기도 일종의 복기의 영역이고 뭐 더 나아가면 에세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루틴, 모닝 루틴, 이브닝 루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루틴 같은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오랫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일종의 유형이 생기죠. 틀이 생겨요. 예.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루틴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는 꼭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런 건 사실 없어요. 뭐 씻고 옷 입고 뭐 관리하고 그런 것들은 뭐 루틴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냥 일상이니까. 루틴이라는 건 일종의 목적이나 목표가 있으면 이 루틴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침마다 단어 20개를 외운다. 그런 식으로 루틴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차곡차곡 성취해 나가는 거.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은 다 여기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거의 다 이 안에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뭐 더 있으면은 아마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다이어리를 쓰잖아요. 다이어리 요즘에는 붓노트용 다이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유명한 다이어리들 있잖아요. 목적성 다이어리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들은 어떠한 개인의 관점에 의해서 미리 설계해 놓은 거죠.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도 있죠. 혹은 아무것도 없는 노트를 쓰시기도 할 겁니다. 저는 굿노트를 쓰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삶을 관리하고 싶어서 굿노트 앱을 쓰신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굿노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리 설계가 되어 있죠. 노션도 마찬가지예요. 노션도 이제 템플릿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미리 설계된 자기가 써보니까 이거 좋아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삶과 맞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든지 이 가치관이라는 건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이 미리 설계되어 있는 콘텐츠랑 다를 수도 있어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노트 사고 이런 템플릿을 사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쓰기 전까지는 와 이거 쓰면은 내 삶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겠다 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안 맞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왜냐?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맨 처음 썼던 다이어리가 뭐냐면 프랭클린 다이어리였어요. 프랭클린 다이어리는 특징이 있는데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이미 인쇄가 돼서 나와요. 제가 사업하면서 회사 일이 도무지 정리가 안 되고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일을 어떻게 규모 있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쓰는 사람들이 그런 정리를 잘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문고를 달려가가지고 다이어리를 샀어요. 표지랑 속지까지 전부 다 사가지고 한 꽤 돈이 비싸잖아요 프랭클린 다이어리가. 그래가지고 샀는데 쓸 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뭐 내용들도 좀 찾아보고 중요한 걸 먼저 담아라 막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맞춰가지고 쓰기 시작을 했는데 와 이거 저랑 잘 안 맞는 거예요. 다 중요해. 일하는 거 전부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어. 너무 왜냐면 급하니까. 급한 일들이 너무 많아. 급한 일이 왜 많아지냐면 정리가 안 되니까 모든 일 하나하나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내가 이거를 규모 있게 조직화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미 그때는 이미 늦었어.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아무리 좋은 툴이 있어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을 대기업가들 굉장히 많이 쓰시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를 컨트롤하고 삶을 규모 있게 잘 꾸려 가시는데 저는 그 수준도 안 되는 거였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다이어리를 가지고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내 삶이랑 잘 맞는가 이거를 체크한다는 거는요, 결국에는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뭐가 중요하지? 이거를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중에서 본인이 뭐가 중요한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리면 저는 생각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한테. 왜냐면 제가 글로 적어두고 계속 복귀하면서 점검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맨날 까먹어요. 제가 이걸로 굉장히 큰 시련을 겪었었기 때문에 이 생각을 정리하고 구조를 짜는 것, 이것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보완하기 위해서 업무 정리, 생각 정리, 기획 업무를 모조리 다 글로 적어둡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저는 이 복귀, 일기를 거의 매일 써요. 원래는 일반 노트를 썼었는데 11월 15일부터 제가 노트를 이제 아이패드로 쓰기로 해가지고 이때부터 쭉 쓰는 거예요.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적게 됐죠. 27일까지 제가 썼네요. 제가 이걸로 바꾸고 나서 너무 아이패드의 활용도가 좋아졌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손글씨를 많이 쓰기 때문에 뭔가 기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일기라는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고요. 그리고 생각 정리할 때도 글로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나중에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루틴 같은 건 안 써요. 개인 생활 같은 건 그냥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리고요. 나중에 보면 아, 내가 이때 뭐 했구나를 자동으로 알려주니까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별도의 앱을 하나 써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인드맵 프로그램인데 스케풀이라는 앱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1인 출판을 하니까 약속도 별로 없고 할 일도 별로 없어. 왜 업무 루틴이 있어요. 매일, 매주, 매달 해야 될 고정 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루틴을 저는 캘린더에다 그냥 저장을 해놓죠. 다이어리를 안 써요. 그래서 캘린더에도 자동으로 알람이 오게끔 설정을 해놓고 캘린더를 쓰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단발성 이런 건 비중이 낮아요. 한 10% 내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도 잘 안 세웁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개인의 삶과 회사의 삶이 서로 분리되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1년에 한 2권에서 3권 내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중기 프로젝트죠. 중기 프로젝트를 이제 하나씩 세우고 이 스케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현황판처럼 써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스케풀이라는 앱입니다. 이거는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뜯어 고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이제 현황, 이제 내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할 일들을 대충 적어 놓은 겁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뭐 교재 초안을 작업하고, 유튜브를 새로 재개장을 하고 교재 출간하고 이제 홍보하는 시간을 한 2달 정도 갖고, 이 정도로 그냥 러프하게 잡아놔요. 저 혼자 일을 하니까. 현재 우선순위 업무들 이쪽은 지금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납품 인쇄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납품되면 이제 다시 서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12월부터 이제 여기 있는 책을 새로 이제 저작권 승인받고 인쇄하고 납품까지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1월부터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또 할 일들이 쭈르륵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카이빙입니다. 이건 뭐 그냥 매번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 좀 기록해 놓고, 지금 뭐 보유 도서랑 예정 도서, 그래서 내년에는 요런 책들 2권 정도 아마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증세할 거 있으면 하고, 주문해서 납품할 거 있으면 하고, 행정할 거 있으면 하고 하는데 할 게 별로 없어요. 이쪽 일들은. 그리고 제가 제작을 하는 일 자체를 제가 직접 다 하거든요. 원고 작업과 디자인과 그 인쇄 맡기기 전까지 모든 일들은 제가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인쇄소에서 이제 나중에 인쇄를 해주면 그거는 알아서 이제 물류센터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적당히 체크만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되게 뭐가 많이 적혀 있죠. 내용은 보여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조그맣게 해놨는데, 이 앱에서는요 이렇게 커다랗게 글자를 이렇게 많이 넣을 수도 있고, 보시면요 이거 홈페이지 구조 짜는 거예요. 어떤 게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요 내용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한 페이지를 딱 만들어 두면 이거를 6개월, 1년 써요. 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이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파일 하나만 있으면 몇 년짜리 생각을 다시 복귀할 수 있고, 그 기존에 있었던 생각들을 들춰내서 다시 쌓아 올릴 수 있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저는 이런 마인드맵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요 생각 정리, 그리고 중장기 업무 일기 쓰는 거, 그게 거의 뭐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여러분들 쓰는 방식이랑은 다를 거라는 거죠. 본인의 업무 특성이라든지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업무의 프로세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랑 똑같은 방식으로, 혹은 다른 사람이 하는 똑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기록을 획일화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거를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면서 기록 활동들을 많이 해보시고 시간이 점점 쌓이면서 나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툴들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툴을 바꿔나가고 변경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다이어리만 쓰는 게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을 들지는 않아요. 다이어리를 사용하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 단점이라는 것들은 자기가 기록하는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한 관점들을 체크를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노트를 쓰고 캘린더를 쓰고 알람 써요. 알람을 아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걸 쓰고 기록용 툴로 이제 노트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타빌리티 쓰고요. 보통 생각을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다 펼쳐놓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캘린더는 애플 캘린더만 씁니다. 일정과 할 일을 동시에 기록을 해요. 이게 제 스케줄입니다. 제 개인 일정, 출판에 관련된 거, 유튜브 올리는 거 2개, 다른 일정들이 더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위에 하루 종일 하는 업무들 있잖아요. 저는 여기다가 할 일을 적어놔요. 할 일들을 적어놓고 오늘 해야 될 거, 마일리지 사용해야지 이런 것들이죠. 개인적인 휴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놓고 저작권 확인해야 되는 것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틴이 적혀있죠. 알아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좀 쭉 꺼볼까? 이런 식이에요. 생각 정리하고 오전에 공부하고 이날은 되게 복잡한 날이었어요. 인스타그램 하나 올리고 베이스 연습하고 독서하고 글 하나 쓰고 그런 식으로 살았네요. 그리고 이제 약속들, 약속들이 이제 연말이라서 약속들이 좀 많았고 이런 식으로 캘린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만약에 할 일이 있잖아요. 오늘이라고 치고 그냥 글 쓰는 거예요. 오늘 3페이지 원고 작성 해야 된다. 그러면 엔터 치면은 여기 딱 들어갑니다. 3페이지 원고 작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작업이 완료되면은 일간에서 여기서 바로 그냥 글자를 넣을 수가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완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예 쓰지 않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완료로 바뀌어요. 그러면 했구나. 오늘 해설 업데이트 해야 되는구나. 여목 서점 유튜브 오늘 올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저거 보고 시간 배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편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새로운 일정들을 넣는 거죠. 여기다 그냥 글자만 쓰면 됩니다. 창이 뜨거나 그러지 않아요. 되게 직관적이고 되게 좋습니다. 맹용으로 쓰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어쨌든 다이어리를 그래서 안 쓰고 저는 애플 캘린더로 모든 걸 옮겼어요. 일정과 할 일 전부 다 옮겨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알람이 되게 중요한데 이 일정과 할 일에다 굳이 집어넣을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시간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오전 8시 52분 이때 예스24에서 이메일이 오거든요. 그럼 8시 52분에 이메일 체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문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시 30분에 알람 맞춰놔요. 이때까지 공부하는 시간이라서 10시 30분 알람 딱 맞춰두면 공부 끝내고 그때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요. 11시 30분부터 점심이에요. 그래서 1시. 이게 전부 다 알람 시간입니다. 1시 알람이고 그리고 3시 알람 있어요. 그리고 5시에 알람 있습니다. 제가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알람으로 그냥 해놓는 거예요. 매일매일 요 시간대로 저는 움직입니다. 이때가 퇴근이거든요. 5시에 퇴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시 20시에는 걷기 알람이 떠요. 저희 아내가 항상 뭐라고 합니다. 왜 알람이 울리는데 나가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알람을 잘 맞춰놓는 편이에요. 이런 것들은 굳이 적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람만 있으면 아침 몇 시니까 뭐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인 거죠. 옛날엔 이거 다 적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때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인드맵 아까 보였다시피 대시보드처럼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되게 옛날 노트북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스케프를 항상 옆으로 띄워놔요. 모니터 옆에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아이패드 2가 있어요. 그냥 캘린더를 24시간 띄워놔요. 그냥. 그래서 눈만 돌리면 일정 있고요. 눈만 돌리면은 대시보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요. 철저하게 저의 업무 스타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이 툴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다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맞춰 나가셔야 됩니다. 할 얘기가 훨씬 많지만 이 정도까지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 습관과 루틴에 대한 이 습관을 세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일정이나 할 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삶을 체계화할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너무 얽매여서 강박관념 때문에
때문에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억지로 하게 되면요 힘듭니다. 힘들어 하면은 회피 기제가 발생해요. 그럼 힘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삶이 나아지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아, 내가 컨트롤이 되고 있구나, 이걸 계속하니까 조직화가 되는구나, 삶이. 그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 이게 기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일어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당연히 뭐 처음엔 억지로 할 수는 있어요. 나중에 돼서도 이게 힘들다라고 하면요 자기랑 안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기록하는 삶이 무조건 좋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왜냐면 기록 안 해도 예전 사람들 잘 살았어요. 시대가 좀 요즘엔 더 복잡해졌다고 하더라도 자기 영역을 잘 컨트롤하면은 기록을 최소한으로 해도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기는 하되 여기서 계속적으로 나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기록을 성장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꽉꽉 채우시면 안 돼요. 일정을 모두 다 꽉꽉 채워 넣어가지고 본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휴식까지 계획을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소진돼요. 그러니까 되게 삶이, 그냥 사람의 가치관이 목표 위주로 고착화돼 있으면은 이게 삶을 되게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되게 공격적으로 짜시면 안 되고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속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자기 페이스 잘 지킬 수 있게, 그래야 오랫동안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잘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자연스럽게 그냥 삶이 되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되게 상세하게 막 적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막 적는데, 이 적는 거가 나중엔 좀 시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듬성듬성해져요. 왜냐면 머릿속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이렇게 돼요. 한두 개 정도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저 같은 경우 알람 같은 거 울리면 자동으로 뭐 번개처럼 일어나가지고 걷기를 하러 나간다거나, 물론 번개처럼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기록이 일상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디테일하게 적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다 그냥 의식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일상이 돼서 그냥 그런 것들을 되게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볍고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유지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록이라는 건요 사실은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 습관이라는 건요 요 사고 프로세스랑 같이 가요. 결국엔 생각이랑 행동이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사고가 먼저 바뀌고 그런 의지가 생기고 그랬을 때 비로소 의지적인 습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의지를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습관이 내 몸에 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저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거의 뭐 3년, 5년 뭐 요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잘 안 됐어요. 처음에는 기록하다 막 그냥 다이어리 어디다 뒀지? 집에다 놓고 왔네? 그럼 안 쓰고 한 일주일 지나 그런 식이에요. 항상 그런 식이었어 처음에 쓸 때. 그래가지고 버린 다이어리가 되게 많죠. 회사 다닐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다이어리 잘 안 썼고, 사업하면서 다이어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서 기록을 해가서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필요했었던 거죠. 이걸 하면서 쓰고 지우고를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강력한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브랜드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유니타스 브랜드에서 하는 거였는데, 이 유니타스 브랜드에서 하는 수업을 듣고 나서부터 제가 생각을 조직화하는 방법을 이때부터 파기 시작을 했었어요.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발상법이 있잖아요. 와, 저는 그게 진짜 기상천외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나랑 정말 생각의 레벨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그때 배우면서 했었어요. 제가 그때 6개월가량 그 수업을 들었었는데 브랜드 만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창의성의 원천이 뭔지 약간 정말 1mm 정도는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수업 6개월짜리 듣고 잘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런 생각을 쫓아가는 게 저는 일종의 워너비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5년이었는데 2020년에 한 번 더 들었어요, 이 수업을.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조금은 알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반복하면서 이 사고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습관화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습관이 되려면 일종의 계기가 저는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나한테 굉장히 큰 손해가 오면은 이거 기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대박 큰 사건을 친다거나 되게 중요한 약속을 놓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기에게 생겼을 때 행동 교정을 하게 되죠. 이게 기록이 정말 큰 영향을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 스스로를 되게 많이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이 쌓이면 뭐가 되냐면 생각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고민이 하나 있잖아요. 고민이 있으면요, 이 고민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 계속 그게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삶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일도 해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생각할 거리가 이 고민 말고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진지하게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또 끊어져. 그리고 나면요, 나중에 또 삶을 한창 살다가 나 이거 어떡하지? 다시 고민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뭔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열받게도 고민이 계속 맴도는 상태가 돼요.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떡하냐? 이걸 해야 될 텐데, 이거 하려면 또 이것도 필요한데, 그럼
난 어떻게 하지? 고민이 계속 반복. 이제 환장하는 거죠. 고민을 기록을 하고 나니까 기록을 한 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한 2번, 3번을 해봤을 때 생각이 다시 항상 여기서 출발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 생각은 여기서 출발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다양하게 확장도 가능해지더라고요. 새로운 생각들을 더 추가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양한 가설들을 세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뱅글뱅글 돌던 그 생각들,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그 생각들을요, 하나씩 기록을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확장하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실마리들을 찾았고 발견했고 이걸 통해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기록하는 습관은 시스템으로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건요, 삶의 시스템을 말해요. 일이라는 일을 시작했으면요, 한 번에 끝까지 완료되는 상황. 예전에는 1, 2, 3, 4, 5, 6, 7, 8, 9, 10 전부 다 일일이 하나씩 다 컨트롤을 해줬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1부터 이렇게 10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시스템화가 된다는 거죠. 처음에 기록을 하게 되면은 그 뭐 관리라든지 그런 게 사실은 처음에는 일일이 하나씩 다 해야 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노련해지기 시작을 하면요, 이게 시스템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처음에는 아주 많은 시간, 뭐 2주, 3주 이런 식의 오랫동안 걸리는 이런 일들을요, 단 3시간, 4시간 뭐 이 정도 만에 그냥 다 끝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 2, 3주 노는 거죠. 요즘에는 뭐 이거 시스템을 뭐 이렇게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 버는 거에 있어서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돈을 벌어들인다? 그런 게 저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면은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에너지가 아주 조금만 넣어도 이런 걸 작동시킬 수 있게 돼요. 내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한번 발현되기 시작을 하면요, 기록하는 사람들은요, 한 번에 끝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매번 닥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지만 나중에는 이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걸 전부 다 깨달으신 분들은 한 번에 끝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들려서 체계화가 되면 그게 바로 시스템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삶이 시스템이 됐을 때 능률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기록에 관련된 뭐 결론들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내려보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기록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기록을 시작을 한번 해보시되,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기록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그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기록이라는 게 평생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